맛있는 미술, 재미있는 미술, 보이는 미술, 삶의 미술 한 스푼 넣어가세요. 아트팟 6회 이번 주 아트팟이 만나러 나갑니다에서는 인사미술공간 이의성 개인전 드로잉 실험실을 소개하고요. 신해철 3주기를 맞아 진화랑에서 열리고 있는 생각생각, 신해철의 생각에 생각을 더한 전시, 금호미술관의 B컷 드로잉, 아트스페이스 와트의 하태범 개인전 대립의 공존, 인사이드 아트마켓에서는 서울옥션 음정우 경매사가 환수문화재 경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로 미디어 캔버스 현장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아트팟 6회 시작합니다. 아트팟 녹화하는 날이 다가오면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번 주의 주제는 뭘까? 또 어떻게 잘 엮으셨을까? 보통은 매번 질문으로 이렇게 주제를 유도하는 질문을 했는데 오늘은 밑밥을 좀 깔죠. 주제가 그런 게 없나? 없나요? 요번에는 없습니다. 대신 두 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미술 작품이 말을 걸어온다라는 다소 문학적인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을 걸어온다라고 하면 저는 작품을 보는 사람이 작품을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해요. 작가들은 그렇게 말 걸어주는 작품 너무 하고 싶죠. 그렇게 관람객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작품 앞에서 사진 찍고 즐기다가 이렇게 머물다가 가시면은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그 맛에 작업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표현의 주어가 미술 작품이에요. 그 미술 작품이 생물도 아닌데 말을 거는지 안 거는지는 사실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작품을 두고 사람끼리, 우리끼리 모여서 말하고 대화하고 또 때로는 반박하기도 하고 이런 건 가능하죠. 영화처럼 말이죠. 저희가 영화 보러 가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 영화는 어떤 이야기일까?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이 감독이 어땠네, 배우가 매력 있네, 뭐 줄거리가 어쩌고 많은 얘기 나누잖아요. 근데 친구 중에서 영화 안 본 사람 있으면 야, 얘기하지 마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고 예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누는 경계들이 있잖아요. 이 경계들이 사실 명확하게 딱 나눠져 있고 되게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이걸 되게 쉽게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작품을 감상하고 그 예술 영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하나도 없어도 그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아까 은구 작가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냥 친구랑 수다 떨 수 있느냐. 그 작품을 보고. 그게 되면 대중문화. 그러기에는 설명하기 너무 어렵고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예술. 보고 아, 나 이거 너무 좋았는데 이래서 좋았어 라고 얘기하는 게 꼭 무슨 미술의 역사라든가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전달할 수 있으면 그거는 대중문화의 반열에 들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아트팟 주제는 대화입니다. 작품과 전시에 대해서 대화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만 있으면 돼요. 복수, 2명 이상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아트팟에서는 최소한 2명 이상 가서 전시를 보고 함께 이야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전시들로 추려봤습니다. 아, 네, 기대됩니다. 작업 활동이 노동 생산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한 작업이고요. 노동 과정을 드로잉으로 한번 매개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다른 작업들이 보통 도구를 이용을 많이 하는데 한번 드로잉 도구부터 그런 재료, 원재료까지 한번 재료를 제가 드로잉 도구로 다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도구는 혼자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제가 도구, 다른 작업에서 마찬가지지만 도구를 어떤 사람으로 비유해서 제가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과정, 이 드로잉 과정에서 모루와 그리고 건조대와 그리고 곡괭이 자루 이 세 가지가 같이 연계되지 않으면은 이 작품이 완성될 수 없게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없어도 만들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제 노동력을 물론 관객분들께서 제가 이 작업을 하는 과정은 보실 수 없겠지만 현장에서 보시면 이미 그 벽면 자체 그리고 공간 자체에 제 노동력이 이미 상당 부분 들어가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보시고 어떠한 예술 작업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한번 의식의 제고를 한번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인사미술 공간, 그러니까 인미공이라는 말이 사실 더 익숙하기도 한데 젊은 작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의 공간이기도 하죠. 총 3개 층으로 돼 있고 각 층의 이 전시장 컨셉이 되게 명확해서 거기에 맞추는 전시를 보는 즐거움도 있고요. 주제는 쉽지 않았어요. 작가들의 노동, 익숙한 개념은 아닌데 작가들 노동하잖아요. 근데 그 노동을 가시화시키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대신 풀어내는 방식이랑 결과물 자체는 아주 쾌적했고 보통 이제 개념적인 작업을 하면 일반적으로 난해하니까 좀 불친절하다는 느낌이 강한데 이 전시는 네. 그렇지 않았어요. 네, 사람들이 전시장에 가보면 딱 작품만 보시잖아요. 사실 그 작품 탄생하기까지 작가들의 그 수고로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말이에요. 홍무 작가도 아주 한이 맺혔죠.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열심히 했는데 저희 못 이 알아듣고. 노동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재능이란 말이 사실 저는 되게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작가들한테 재능이 있으니까라고 하면서 노동의 가치를 폄하해버린단 말이에요. 넌 더 재능이 더 쉽게 하고 더 편하게 하지 않느냐. 너 좋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죠, 그렇죠. 되게 나쁜 건데 저는 이 전시가 좋았던 게 그런 노동의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을 되게 잘 구성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하 1층 작업이 그랬는데 흑연으로 곡괭이를 만드는 모루가 있고 그 모루에서 나온 흑연으로 된 곡괭이 모양을 말리는 틀이 또 있고 거기에 꽂는 자루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곡괭이를 조립해서 작업을 한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을 하느라 곡괭이가 깨져나가고 다시 또 만들고 하는 과정들이 바닥에 계속 남아있죠. 이것들이 전체적인 하나의 풍경으로 이 작업을 하는데 저런 노동이 들었겠구나라고 관객들이 이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게 작가의 의도들이 되게 명징하게 잘 드러났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 노동이 얼마나 되는지를 관객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의도의 작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는 신해철의 음악과 철학적 문화유산을 미술의 영역에서 다루는 최초의 무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생각이라는 전시 주제는 신해철의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신해철의 생각에 22명의 작가가 생각을 더해 본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도 좋겠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이 단지 전설적인 뮤즈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넘어서 그의 솔직하고 당당하고 어떤 유쾌했던 모습을 즐겁게 기억하고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전시는 크게 신해철에 관한 4가지의 생각을 4개의 공간에 펼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생각일 공간에서는 신해철이라는 상징성, 쉽게 말해 신해철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생각을 다룹니다. 타투이스트, 주얼리 디자이너, 플랜트 디자이너, 그리고 벽화 작가까지 다양한 작가들이 신해철에 대한 자신이 생각하는 이미지라던가 어떤 추억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생각 2의 공간은 신해철의 삶에 대한 생각을 다룹니다. 뮤지컬, 영화, 시나리오로 출판한 작품도 선보이고 있고요. 영상 작업으로 그 내용들을 리믹스해서 다시 한번 음미해 볼 수 있는 작품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생각 3의 공간은 신해철의 공간에 대한 생각을 다룹니다. 사진 작가가 신해철의 작업실을 방문해서 촬영한 사진들을 선보이는데요. 이 사진들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았던 신해철의 유품들을 관찰할 수 있고 또 그 이외에 신해철이 살았던 공간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생각 4의 공간은 신해철의 음악에 대한 생각을 다룹니다. 13명의 작가가 신해철의 음악 18곡을 선택했고요. 18곡의 음악에 담긴 내용에 자신의 해석을 가미해서
다양한 오브제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사람들이 막 왜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제가 그 12시 프로그램 진행할 때 자기가 라디오 목소리로 자기 목소리가 어떻게 나가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해철은 솔직하고 소신 있는 발언으로 항상 찬반 논란이 많은 분이셨는데요. 어록도 유명한 게 많죠. 네가 무슨 꿈을 이루는지에 대해 신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행복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다. 되게 따뜻했던 어록인 것 같아요. 저는 신해철이라는 사람이 독설가라는 명칭을 얻으면서 사실 언론이나 사회에서 좀 매도당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가 보다는 그 사람이 그걸 어떤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유로 사용을 했는가를 먼저 지목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니라고 이렇게 그 사람이 한 말이 뭐였는지 보다도 싸가지 없는 표현에 더 중시하는 형태로 이 사람을 계속 몰아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가진 태도가 기본적으로 옳은 얘기면 왜 못하냐라는 태도가 되게 명확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기 싫은 사람들이 많았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죠. 이 전시의 제목이 신해철 생각에 생각을 더하다. 두 분도 이제 신해철이라고 나오니까 굉장히 여기 살 말이 많잖아요. 네. 작가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신해철이라는 주제가 던져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조형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루어진 전시입니다. 전시 제목인 비컷 드로잉에서 비컷은 사진 촬영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어인데요. 완성된 A컷에 비해서 어떤 선택되지 못한 형태를 지녔다고 해서 이제 비컷이라고 불립니다. 비컷과 저희는 드로잉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전에 드로잉은 작품의 어떤 전 단계, 습작의 개념으로 많이들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미술에서 드로잉은 되게 주요한 매체로서 많은 작가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고 있는 이 드로잉의 모습들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담아내고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벽화 작업의 경우 며칠을 걸쳐서 작가가 작업을 하였는데요. 작업을 하면서 뭔가 그려지는 흔적이나 그리고 목탄가루가 떨어지면서 남은 자국들, 그런 흔적들이 모여서 하나의 벽화를 이루는 작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인터넷 방송 진행할 때 상현 소장이 그런 말 했어요. 그 왼발 프리킥만 잘 쳐도 예술이다. 그렇죠. 예술이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드로잉은 보다 야성적이에요. 그 아까 이제 프리킥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세트 플레이죠. 잘 짜여진 각본과 연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필드골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 다리랑 심장만 믿고 막 뛰어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팍 골을 넣는 거죠. 볼이 들어가든 말든. 그래요. 사실 이제 스포츠 뉴스 같은 데 보면 골 들어간 거는 웃긴 거 되게 많아요. 어설프게 어깨 맞아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노골 중에서 예술이 많아요. 원래 예술을 하다가 노골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전시 비컷 드로잉이 노골된 필드골처럼 되게 가슴을 팔딱팔딱 뛰게 만드는 그런 작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혜민선 작가의 가로수를 프로타주한 그 인물화는 가로수에 새겨진 이름하고 낙서들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혹시 내 이름 아닌가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박광수 작가는 혁오밴드의 톰보이 뮤직비디오를 위해서 무려 4,000장이 넘는 애니메이션 원화를 그려낸 거예요. 4,000장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보면 어떻게 한 장 한 장을 혼자 다 그렸나 싶어요. 이 전시를 전시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면 제목이 B컷 드로잉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B컷이면 A컷은 얼마나 훌륭한 것들일까? 사실 미술관에서 B컷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미술관에 들어오면 일단 B컷 되게 이미 성공이죠. 쉽지 않아요. 데뷔했는데. 그렇죠. 실제로 진짜 B컷으로 전시를 하면 또 혼나겠죠, 사람들에게. 근데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기획과 연출이 너무 잘 정비가 돼 있고 너무 잘 준비가 돼 있어서 그런 느낌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던졌으니까 자, 빨리 받고 충격받고 감동해줘. 까칠하지 않아요? 척척방사 좀 알았더니 까칠하게 사포 같아요. 140방. 이번 전시에서는 미디어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지구 반대편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 사고의 현장을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데 그건 분명히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대상의 가치 혹은 그런 모습들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양면적인 어떤 시각을 좀 다루고 싶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이 뒤에 있는 작업 같은 경우는 시리아 난민들, 뭐 저기 중동에 있는 난민들의 어떤 이미지와 서울 시내에 있는 그 군중들의 이미지들을 적층하여서 보여주는데 뒤섞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우리가 항상 접하는 서울 시민인지 아니면 난민들인지 구분이 잘 안 간다라는 거죠.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연민을 느끼게 하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혹시 영화나 뭐 어떤 연극 무대의 장면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죠. 저기 있는 인물들은 다 난민들 혹은 그 시리아나 어떤 이런 전쟁터에서 폐허가 된 배경으로 찍혀진 사진들인데 우리들은 그들의 어떤 이미지를 보면서 그 어떤 배경에서 보여지는 도시의 이미지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거나 어떤 동정심을 갖는단 말이죠. 그런 배경을 한번 없애보고 인물만 남겼을 때 보여주는 저 인물들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냥 외국인으로서 보여줄 뿐이지 그들이 슬프거나 불쌍하거나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사람들인가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작업을 해봤어요. 오늘 소개한 전시가 쉽거나 이렇게 편하진 않죠, 다들. 다 대화를 해야 될 전시예요. 하태범 작가의 이번 전시는 대립의 공존, 앰비벌런스. 제목부터가 좀 어렵네요. 이 제목도 어렵지만 작가가 봐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열심히 보고 생각해 주세요라는 거기 때문에 대화를 좀 해서 이것들을 좀 더 이해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작년이었죠. 그 하태범 작가가 그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에 노미네이트 됐었는데 그때 마침 찍어놓은 인터뷰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같은 경우도 보면은 분명히 뭐 한 만화의 10살 정도 되는 소년데 가슴 한쪽 노출돼가지고 약간 그런 자극적인 이미지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촬영을 하는 거죠. 사진 기자들이, 사진 작가들은. 사실 끔찍하죠. 얘네들이 지금 이용당하고 있고 이 구호단체에서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들이 한 번쯤 좀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불만 제기도. 실제로 일어난 일과 그걸 보여주는 사진이거나 뭐 영상이거나 이런 것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거기에 의도는 들어있지 않은가라는, 그러니까 떼어놓고 보게 만들려는 의도가 되게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제목 자체 그 대립의 공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미지가 주는 하나의 규정된 이미지가 주는 폭력성에 대한 부분을 작가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신작에서
광화문에 현재 지금 광화문에 가을이 나오고 나머지 반쪽은 같은 날인 같은 시간 2017년에 그런 전쟁하고 있는 곳이 나오고 저는 그런 대립의 공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너무 단순하게 동전처럼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요, 저는 그게 틀리거나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 은 작가 말씀대로라면 내가 서울에 있으니까 이게 끔찍하게 느껴지는 거지. 네. 만약에 그 전쟁의 현장에 내가 그걸 봤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느끼는 건 또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태범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한테 강의를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나를 던져주고 은구 작가처럼 느낄 수도 있고 상현 소장처럼 느낄 수도 있고 이런 게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를 작가는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남자 음정호 경매사가 큰 기억을 남겼던 그런 경매라고 해요. 2013년 독일에서 돌아온 해상군선도 그리고 그 경매에 대한 뒷이야기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제 환수문화재라고 하면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침탈이라던가 강탈을 통해서 전쟁기라던가 침탈기에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급 작품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작품들을 이제 한국으로 들려오게 하는 그 작업을 이제 환수문화재 귀환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연한 기회였는데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모 교수님께서 독일 현지에 한국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계시는 노모가 계시다. 그 미술품을 한국으로 돌려보냈는데 이 미술품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문의를 해왔습니다. 그 작품의 명칭은 일단 해상군선도입니다. 칼 안드레아스 볼터라는 당시 고정이 한중일러 그 열강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고자 독일이라던가 유럽 열강들을 끌어들여서 인천이라던가 이런 제물포 같은 곳에 정착을 시켰거든요. 거기에서 큰 상업을 하던 칼 안드레아스 볼터가 결국 일제에 의해서 쫓겨가게 되니까 고종이 안타까워하면서 바다를 건너는 우리 신선들이 당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며 하사했었던 작품이더라고요. 네, 제가 그날 경매를 직접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92세 노모와 또 자녀분들이 함께 한국으로 직접 오셔서 그 경매 현장에 참여하셨습니다. 당시에 3억 원이라는 당시에도 높은 가격에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결국에는 6억 6천이라는 당시에 미술시장 침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됐었고요. 개인적으로나 저희 서울옥션으로서나 직원들 모두 굉장히 뜻깊은 일을 했다고 뿌듯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2013년도에 해상군선도가 좋은 결과를 낳은 이후에 그 결과에 감흥받았던 해외 컬렉터들이 서울옥션에 5점 정도 문의를 다시 해주셨는데요. 면면을 살펴보자면 면함 최익현 선생을 그린 석지 채용신의 초상화, 그리고 화원화사가 그렸던 삼국지 연희도, 숙종의 북보로 의지를 다질 수 있었던 요괴관방지도, 그리고 추사 김정희 선생이 남긴 예서 대련 등이었습니다. 모두 다 추정가보다 2~3배 넘는 가격에 낙찰이 됐었고요. 이걸 필두로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인 환수, 경매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금주의 추천 전시 소개 부탁드립니다. 조각그룹비의 용도 변경 프로젝트 시스루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소다미술관에서 11월 19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삼청동 바라카스 서울 엘 아나추이의 전시 관용의 토폴로지전이 11월 26일까지 열립니다. 아트팟 6회는 서울로 미디어 캔버스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미술로 재밌는 대화 나눠보도록 해요. 안녕. 안녕.